추가해 주는 원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오늘 리그딘의 구조 특성이 여러 악적 탈중화를 미치는 영향 이런 제목이고요. 좀 전에 앞에 우리 왕 박사께서 최준 내용하고 어쨌든 왕 박사님께서도 리그딘 가지고 이렇게 가위질 많이 했잖아요. 그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좀 중국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그 리그닌 하나 열고 탈중합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참 많이 부럽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저희 김재영 박사라고 저희 실험실에서 학위받고 지금은 LG화학 기초코드연구소 그 2017년도 1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넘어가지 않는데. 이게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안 공개했는데 2040년까지 35%까지 증가한다고 그랬고요. 원래는 2차 에너지에서는 11%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실가스 이야기하고 미세먼지 이야기하고 또 석탄 발전소 많이 줄인다고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석탄 발전 줄이면은 그에 대한 대체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2014년대 라가우스카스라는 사람이 사이언스에서 바이오매스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하면서 리그닌, 그다음에 셀룰로스에 많은 관심을 갖자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리그닌 하면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많이 나왔죠. 베토포 결합이라는 결합 양식. 그리고 세 개의 모노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페놀릭 OH하고 메토트릭이 여기 알레프틱 OH 붙어 있는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이렇게 생긴 고분자가 리그닌이다 하고 세포벽, 식물 세포벽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리그닌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많은 리그닌이 있어요. 요거 밀도드 리그닌, 원래는 색깔이 요거보다 조금 크리미한 색깔인데 이건 좀 그래요. 하여튼 요런 리그닌, 네이티브 리그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뻘빙 공정에서 바이 프로덕트로 생산되는 리그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구조들이 좀 서로 많이 상이해가지고 이제 리그닌을 이용하는데 많은 혼돈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활용 분야 많이 있어요. 저희 실험실에서는 한번 브레이크 패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한 김재영 박사가 이 서머 케미컬 컨버전에서 이거 케미컬 만드는 거. 근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돼요. 저희 실험실에서 아무리 죽을 치고 뭘 해도 모노머릭 컴파운드 수율이 10%, 15%를 넘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서머 케미컬 또는 바이올로지 케미컬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모델에 관한 모델 컴파운드 가지고 하는 연구, 그 다음에 컴퓨테이셔널, 그 다음에 이제 서머 케미컬 컨버전 프로세스, 그 다음에 촉매하는 분. 저희 실험실에서는 촉매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쪽은 많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리그닌 쪽에 포커스를 돼 있고, 글쎄 그 관련된 촉매 같은 거를 같이 이렇게 제조해서 한번 같이 코어를 하면은 좀 더 좋은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제 촉매 쪽은 연구를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상용화되는 촉매를 사용해서 보통 실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바와 같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2018년하고 19년도 논문에 나왔던 그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할 건데, 첫 번째로는 본바와 같이 이렇게 좀 복잡한 리그닌을 프랙셔네이션으로 해서 좀 분자량별로 이렇게 분해를 한 다음에 요거를 상용화되는 그 제어라이트 Y라는 촉매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어널리티컬 파이로리시스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좀 규모가 큰 실험실용 파이로리시스, 패스트 파이로리시스 이런 거 하면은 잘 안 돼요, 사실은. 잘 안 돼가지고 그 전에 이 촉매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널리티컬 파이로리시스를 하는 게 첫 번째 토픽이고, 두 번째 토픽은 이제 리그닌에 이제 OH가 많이 붙어 있는데 그 OH가 이제 파이로리시스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 OH들을 좀 부분적으로 이제 메틸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메틸화 정도를 조금 이렇게 단계별로 줘가지고 하나,
그래서 이 두 방법으로 해서 똑같은 제오라이트 Y라는 촉매를 이용해서 어떤 열변 특성이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긴 리그닌이라는 것이 진짜로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고 해서 한번 이게 상당히 헤테로지니어스하고 고분자도 분자량도 좀 천차만상이고 그래서 요거를 조금은 단순화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에 OH가 하도 많아가지고 OH가 열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영향을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이렇게 블로킹해서 이렇게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모리큘러 사이즈별로 프랙셔네이션 하는 거는 이제 솔벤트 프랙셔네이션을 해서 다양한 용매 몇 가지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본바와 같이 좀 분자량이 작은 놈, 그 다음에 조금 큰 놈, 그 다음에 아주 큰 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해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진짜로 분해 제대로 됐는지 GPC로 한번 측정하고 또 요 분해별로 리그닌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는 거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메틸레이션이라고 해서 다이메틸 설페이트라는 용매로 용매 농도를 이게 계단을 줘가지고 리그닌을 메틸레이션 시키면은 요 OH가 메틸레이션 그 DMS 농도에 따라서 약간 계단식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틸화 정도는 이제 PNMR로 처리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시그널들을 이제 계산해가지고 OH가 얼마큼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팩터는 이제 베터 오프 링키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베터 오프 링키지에 대한 이제 농도를 계산을 줘야 되는데 요거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거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밀도드 리그닌, 네이티브 리그닌은 한 50에서 60% 되고 그 다음에 크라프트 리그닌 같은 테크니컬 리그닌은 베터 오프가 거의 없으니까 요거 있다 없다 요 차이를 이렇게 해서 12개를 한번 해서 결과를 비교해 보았는데 요거는 오늘 주제가 오늘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한 리그닌은 소다 리그닌이라서 프로토바인드 1000이라고 돈 주고 산 겁니다. 요 회사에서 돈 주고 산 거고 일반적으로 스트로하고 싹한다라는 어떤 초본류 식물을 또 소다 뻘빙 프로세스에서 얻은 리그닌을 사용했고 에틸아세틸 메탄올 다이옥사이드 워터 또 시퀀셜리 이제 프랙셔네이션 하면은 프랙션 1번, 2번, 3번 그다음에 리지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을 따져보니까 일들한테 요거 한 22%, 요거 53%, 19% 이렇게 해서 분해를 얻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거는 SL은 F1, F2, S3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고 시그널 포뮬라는 다음 같이 계산이 되고 중요한 게 분자량인데 분자량을 보니까 원래 요 소다 리그닌은 한 3,700 정도였는데 요 프랙션 1, 2, 3 했을 때는 분자량이 1,000, 3,000, 거의 9,000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GPC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HC 이펙티브 요 밸류인데 요것이 이제 프랙션에 따라서 0.59, 3, 4, 3위로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요것의 의미는 나중에 이게 탈중합하면서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으로 이렇게 변환될 때 어떤 적용되는 그 이펙티브 그 넘버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보고 요것이 나중에 요놈들이 제로라이트로 촉매 열분해 할 때 그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 생성되는 거 그거를 한번 상관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메틸 설페이트 요거로 농도 차이로 NaOH에 80도씩 2시간 동안 반응을 시키면은 요 농도에 따라서 요것이 메틸레이션 되는 차이가 대단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 DMS 0, 1, 2, 1, 3으로 하는 것은 요거는 않는 거고요. 블랭크고 요거는 1mm, 요거는 3mm, 요거 5mm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메틸레이션 해서 요거 구하고 요 놈을 PNMR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요 시그널 부분에서 이제 OH가 나타나는데 농도가 높아질수록 거의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DMS 5번 프랙션 같은 경우는 페놀릭 OH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리그닌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베타 오프. 원래는 아리글리서롤 베타 아리글리서 링키지라고 이렇게 명명하는데요. 요놈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보는 거에서 끊어지기가 좀 쉽고 그래서 뻘빙을 하면은 뻘빙 프로세스의 타겟은
요 결합을 끊는 것이 펄핑 프로세스의 타겟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티브 리그닌은 우리 한 60%지만은 펄핑에서 얻은 리그닌의 베타 오프이라고는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요 놈이 이제 농도가 많으면 많은 놈하고 좋은 놈이 이제 어넨지크 파이로시스 나가는 패스트 파이로시스 열화학 프로세스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실제 패스트 파이로시스가 아니라 어넨지크 파이로시스 지신에서 이용한 거고요. 요거처럼 이제 튜브에 리그닌하고 제어와이를 1대1로 섞어서 플로란스라는 인터널 스탠다드를 첨가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양옆을 이제 폼으로 막아서 이 필라멘트 안에 넣고 이제 온도를 500, 600, 700 3개로 주고 이렇게 열변에 나오는 이제 것을 매스로 지금 프랙셔네이션 해가지고 데그레이션 프로덕트 모두를 이제 정량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총매를 안 넣으면 다음과 같이 요런 패턴의 이제 파이 GC 크로마토그램이 어려지는데 보는 바와 같이 요런 것들 요런 형태 옆에 메톡실도 붙고 OH도 붙고 사이드 체인도 남아있고 막 이런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지올라이트를 넣으면은 요 마킹한 부분이 이제 생기는 피크들입니다. 그것들이 해당하는 게 요건데 보는 바와 같이 넣으면은 이런 것들이 요 제올라이트 총매를 통과하면서 아니면 이놈하고 반응하면서 이런 쪽으로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으로 이렇게 변형이 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GPC 크로마토그램이고 프랙션 1, 2, 3일 때 분자량이 이렇게 차이가 된다. 요 소다 리그닌은 여기 뺐는데 그거는 요 GPC를 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브로드한 형태의 GPC를 보여주고 프랙션에이션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좀 좁으면서 좀 높은 그런 형태를 나타내주고 또 각각에 대한 베타 오퍼 결합 양식, 베타 리그닌의 대표적인 결합 양식인데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요 결합 양식의 측정 방법은 2DH, MQC, NMR 아마 이거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는 프로톤 NMR하고 그다음 카본 NMR 두 개를 이렇게 조합한 건데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IH는 IC9분의 IH9의 100 요 공식으로 이렇게 요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NMR 아시다시피 NMR 같은 경우는 인터널 스탠다드를 넣지를 않잖아요. 넣지 않으니까 이게 측정할 때 정량적으로 구할 때는 뭔가 기준이 좀 필요한데 그 기준을 잡은 것이 여기 100에서 150 요 정도 요 영역에서 나오는 시그널들 이것이 보통 아로마틱 카본의 시그널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C9 요 크기를 먼저 기준을 잡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소프트우드 리그닌이나 하드우드 블랙스 리그닌은 아까 세 개의 모노머 조성이 좀 다르니까 만약에 이 샘플이 소나무다 하면은 요 IC나 요 밸류를 다음과 같이 0.5 IG 요렇게 잡고 탄력수다 하면은 S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초보입니다. 캡슐에는 H를 포함한 요거를 여기 이 영역에서 구한 다음에 그거를 분자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 체인 영역인데 보통 90에서 50에서 이제 100 그 다음에 플로톤 같은 경우는 이제 2에서 한 6 정도 여기 나타나는 시그널들 요거를 계산해서 분자로 잡고 해서 계산을 하면은 요거 베타 4, 베타 5, 베타 1의 그 밸류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 저널에서 체계화한 거고 사람들이 많이 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요 베타 4하고 베타 5 요거를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그 세 개의 프랙션을 그 파이지씨를 딱 했더니만 이제 44개의 프로덕트가 생성되고 요 생성된 거를 다음과 같이 그 좀 약간 그룹핑을 했어요. 그래서 MAH하고 PAH 이들은 일반적인 촉매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 놈들이고 그 다음에 그 C6AP, OP라고 해서 5그룹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그룹핑을 했습니다. 했더니만 일단 지오라이트를 넣고 열분을 했더니만 엔젠 폴루엔 뭐 이런 것들 MAH라고 명명된 놈들 그 다음에 여기
나프탈렌 구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룹핑한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합치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결론을 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올라이트가 없는 놈이고 요거는 제올라이트를 넣은 놈이고 한눈에 봤을 때 그 일드가 좀 많이 감소됐다. 뭐 이거 관계없이 요놈하고 비교하고 요놈하고 비교했을 때 일드가 많이 감소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올라이트 넣으면 차가 많이 생성되니까 이제 일드가 감소되는 거고 이제 또 하나로 봤을 때는 프랙션 분자량이 작은 놈인데 분자량이 큰 놈으로 좀 더 많이 감소하는 경향. 그거는 제올라이트를 쳤을 때도 똑같은 경향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보는 바와 같이 여기 PAH와 MAH 요놈들 여기는 거의 뭐 바닥을 기는데 이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끔 많이 생성이 되더라. 그리고 아까 차 얘기했는데 요거 보는 바와 같이 T지로 이렇게 했을 때 리즈로 차를 계산했을 때 F1, F2, F3가 이게 증가되더라고요. 증가되는 게 이것이 이제 일드가 감소하는 거고 반면에 차가 생성되는 거 하고 연관이 있어서 좀 잘 맞아 떨어지더라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MAH하고 PAH는 프랙션이 분자량이 작은 놈일수록 좀 더 많이 생성되더라. 이것이 이 슬라이드의 결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같이 600도, 700도, 800도씨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뭐 또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촉매를 쳤을 때는 제올라이트 그때는 당연히 그 PAH하고 MAH가 이렇게 많이 생성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촉매 안 쳤을 때는 전부 다 이제 온도가 높아질수록 한 600도, 700도, 800도 넘어질수록 높아갈수록 전체가 그 패널 단량체 함량이 많이 줄어드는 걸 보여주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여기 많이 한 얼마입니까? 한 20% 감소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전부 다. 근데 반면에 또 온도가 높아질수록 얘네들 함량은 뭐 대동소이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좀 증가하는 경향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메틸레이티드 된 리그닌 프랙션인데 보는 바와 같이 요 DMS를 농도별로 하면은 부분적으로 이제 메틸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31PNMR로 이렇게 측정을 해봤더니만 얘 같은 경우는 SL은 2.7인데 DMS 제로 요거는 이제 DMS를 넣지 않고 그냥 80도씨에서 2시간 동안 그냥 끓여준 거죠. 뭐 OH가 거의 뭐 변함이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을 치면은 칠수록 크게 감소하는 거. 그래서 DMS5 같은 경우는 0.1 거의 없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요 두 개는 참고로 소프트우드하고 하드우드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참고로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하여튼 DMS 농도에 따라서 페놀릭 OH가 보다 셀렉티브하게 메틸레이션이 된다라는 그 결론을 얻었고 그 시료를 가지고 이제 열분해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2DNMR로 베타5, 베타5 요거를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프랙셔네이션이 아니고 단지 똑같은 리그닌에다가 메틸레이션을 시킨 거니까 분자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요. 프랙셔네이션 아니니까 분자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또 베타5 결합에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메틸레이션 시키는데 결합이 뭐 깨지거나 이런 거는 80도씨 NaOH 상당히 마일드한 조건이니까 뭐 그런 건 없어가지고 구조에는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런데 이제 살펴보면은 그래도 조금 베타5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게 용어로 사용한 게 NaOH가 결국에는 뻘핑 에이전트 아니에요. 그 뻘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5를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거 DMS는 안 들어갔더라도 이게 NaOH로 80도씨에서 2시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사이드 리액션이 일어나서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소다 펄핑 리그닌이니까 베타5 결합은 상당히 적어요. 그 밀도드 리그닌에 비해서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밀도드 리그닌은 베타5가 50에서 60% 정도 차지한다. 그래서 보는 바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분의 한 44개, 48개 정도 이렇게 아이덴티피케이션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MAH, PH로 이렇게 나눴고
하나 특이한 건 아니죠. 지금 메틸레이션 시켜서 열분해 했으니까 메톡실레이티드 아로마틱 요것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원래 메틸레이션 시키지 않았다면 여기가 OH가 되는 거고 여기가 OH가 되는 그런 건데 여기서는 메틸레이션 시켜가지고 열분해 했으니까 당연히 요런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하여튼 요런 것들을 이제 MA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TG 리지졸 차는 아까는 프랙션 1, 2, 3에서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얘 같은 경우는 메틸레이션을 좀 시키니까 이거 리지졸 차가 좀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기 아래 OH를 그 메톡실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차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영향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제어라이트를 친 거고 요거는 제어라이트를 안 친 거고요. 제어라이트 쳤을 때 안 쳤을 때는 MAH하고 PAH가 거의 여기부터 보는 바와 같이 바닥을 확 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전체 합계는 보는 바와 같이 소다리 그림 같은 경우는 한 뭐 100 정도 나오는데 메틸레이션을 시키면은 좀 많이 약간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메틸레이션 정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나타났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톡실레이티드 아로마틱 한 번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당연하죠. 메틸레이션이 훨씬 더 많이 됐으니까 쭉 올라가고요. 이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제어라이트 치면은 당연히 요거 PAH하고 MAH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또 MA는 많이 감소되는 거. 그러니까 MA나 또 OP가 파란색, OP가 요즘 아니고 OP도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 MA하고 OP 이런 화합물들이 제어라이트 하에서 MAH하고 PAH 이런 화합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요거는 그냥 소다 리그닌이고 제어라이트 친 거고요. 이거는 DMS자로 친 거고 안 친 거고 이런 식으로 한번 요 하나 둘 셋 다섯 개 화합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톨루엔하고 자일렌 요놈 요 제어라이트 쳤을 때 보면은 이제 톨루엔하고 자일렌 요 회색하고 파란색인데 요것들이 일반 주 1파운드로 이렇게 집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MAH하고 PAH 컴파운드의 합계는 메틸레이션이 더 많이 될수록 메틸레이션이 더 많이 135인데 타이핑이고요. 미싱으로 135 메틸레이션이 더 많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성되더라 라는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두 개를 한번 컨비네이션 시킨 거예요. F1, F2, F3 아까 이제 분자량 크기별로 이렇게 프랙셔네이션 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F1이 분자량이 좀 작은 거고 F3는 분자량이 큰 거고요. 그러면서 그놈들을 한번 다시 메틸레이션 시켜가지고 그래서 열분했을 때 분자량이 작으면서 메틸레이션 된 놈이 일단 수율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생성되고 그런 경향을 보였고 그러니까 분자량 사이즈가 요놈이 큰 건데 그 페놀리고이치 메틸레이션 시켰을 때는 프랙션 1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런데 요 합계를 봤을 때는 프랙션 1이 많고 제어라이트를 치든 안 치든 간에 1이 많고 두 번째, 세 번째 요런 경향을 보여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분자량이 큰 놈, 작은 놈, 그 다음에 메틸레이션을 한 놈, 안 한 놈 이렇게 했을 때 그 모리큘러 사이즈가 어떤 페놀릭 OH보다는 좀 단량체, 아로마틱 PAH하고 또 MAH,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을 생산하는데 요 놈이 더 많은 영향을 주더라라는 것이 저희들의 하나의 결론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뭐 컨클루전은 제가 한 말 그대로고요. 하나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페놀고이치의 영향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거 이제 페놀, 그 모델 컴파운드를 한 건데 이거는 페놀하고 이제 카테콜, 이거는 페놀고이치가 하나 있는 거고 이거는 페놀고이치에 두 개 있는 거고 지올라이트를 처리했을 때 얘가 보면은 페놀이 좀 더 많이 생성되고 덜 생성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그 모델 컴파운드를 제대로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페놀 OH를 영향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요 놈이 더 많이 생성되는 거 봤을 때는 아무래도 OH가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리그닌하고 메틸레이티드 리그닌. 그러면은 요거는 리그닌이고 이건 메틸레이티드 리그닌. 해서 이렇게 열분해 하다 보면은 요 안암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코 샤형성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PAH하고 MAH가 좀 수율이 낮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영향이 좀 억제되기 때문에 저 아로마타이로 카본류나 아니면 단량체 화합물들 그런 것들의 수율이 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린 것은 여기까지.